2023년 가을, 러시아의 한 항공 엔지니어가 출장길에 오릅니다. 그의 이름은 미하일. 소련 시절의 영광을 기억하는 세대였고 여전히 강대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번화하다던데 뭐 그냥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서울병이라는 치유할 수 없는 향수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미하일이 친구에게 보낸 긴 편지입니다. 한 러시아 남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의 야경. 미하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정확히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게 가르쳐준 첫 번째 인사말입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러시아 사람이고 항공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모스크바의 제 방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고 회색빛 하늘은 언제나처럼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강의 야경이 떠오릅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 63빌딩의 황금빛 불빛, 그리고 그 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빛의 물결.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서울병에 걸렸습니다. 출장 공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 케이퍼 비나하는 곳 아닌가? 저는 소련의 후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주선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미그 전투기를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를 두렵게 만든 제국. 그런데 한국이라니.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폐허였던 나라. 우리보다 훨씬 작은 땅덩어리. 뭐 그래도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빨리 끝내고 오자.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공항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그 미소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내판은 러시아어로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러시아어까지 신경 쓴다고? 그날 저녁 숙소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의 불빛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야. 일정이 끝난 첫 저녁이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미하일, 한강 좀 보고 가. 밤에 가면 정말 아름다워. 한강. 저는 모스크바 강을 떠올렸습니다. 크렘린 옆을 흐르는 그 강. 차갑고 역사적이지만 어딘가 슬픈 강. 그런데 한강은 달랐습니다. 반포대교 위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지개빛 분수가 다리 양쪽에서 쏟아지고 그 위로 들어온 쇼가 펼쳐졌습니다. 강 양쪽으로는 수십 개의 마천루가 빛나고 있었고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강을 따라 흥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스크바 강은 권력의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국민의 강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70년 전에 폐허였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 장소를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구글 지도는 한국어 표지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아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I'm looking for this building. 그녀는 제 핸드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방향만. 아니에요. 같이 가요. 그녀는 정말로 저를 그 건물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10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심지어 건물 로비까지 들어와서 프런트에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No problem. Welcome to Korea.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러시아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당황했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 안 됩니다. 괜찮아요.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는 5,000원도 안 되는 음료수 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국 즐기다 가세요. 친구요.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스크바에서 외국인이 길을 잃었을 때 누가 10분이나 걸어서 안내해 줍니까? 편의점에서 카드가 안 될 때 누가 대신 계산해 줍니까?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무시했다. 작다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홍대에 갔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젊음을 보고 싶으면 홍대에 가라고 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버스킹을 하는 청년들, 춤을 추는 댄스팀들,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 한 여성 그룹이 K-팝 커버 댄스를 췄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핸드폰을 들어 촬영했으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소련이 무너진 후 러시아의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거리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았고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의 청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웃고 노래하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한국의 노래방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동료가 Let It Go를 부르며 열창했고 저는 러시아 민요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셨고 치킨을 먹었으며 새벽까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밝다. 항공 엔지니어로서 저는 한국의 산업 현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공장, 그리고 인천공항 항공정비소. 충격이었습니다. 소련은 우주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제품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로켓은 만들 수 있었지만 좋은 냉장고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저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고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라인에서 5분마다 한 대의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이루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60년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60년. 소련은 70년 동안 계획 경제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6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2주 후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 깨끗한 복도, 친절한 직원들과 달리
모스크바 공항은 어둡고 낡았으며 직원들은 무표정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들, 어두운 거리, 표정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무거운가? 아내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땠어요? 한국?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여보, 나는 다른 세계를 보고 왔소. 사람들이 친절하고 거리가 깨끗하며 젊은이들이 희망에 차 있는 세계를. 하지만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날 밤부터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병. 저는 핸드폰으로 한강 사진을 보았습니다. 홍대 거리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K-팝을 들으며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물었습니다. 미하일, 요즘 왜 그래?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프다. 서울이 그립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SNS에서 샵 서울병이라는 해시태그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명의 러시아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집이 너무 우울해요. 서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요.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아니, 거기서 살고 싶어요. 저도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에 2주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2주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요. 다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한국은 마약이에요. 중독됩니다. 저는 벌써 5번째 방문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서울병은 이제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더우인 틱톡에서는 세올 신드롬 서울 증후군 이 트렌드였습니다. 수백만 뷰의 영상들. 한국 여행 후기,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유럽의 청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파리보다 서울이 낫다. 런던보다 서울이 더 활기차다. 동남아시아에서는 Seoul is the new American dream 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청년들의 꿈이 되다니.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가요. 또요. 네. 또요.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을 때 저는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강으로 갔습니다. 반포대교 위에 섰습니다. 무지개 분수가 쏟아지고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러시아 국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러시아인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기에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스파시바, 한국. 고맙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여, 이 긴 편지를 읽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서울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희망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우리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국민이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문화로, 기술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반도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제조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친절의 힘을, 희망의 힘을, 국민의 힘을 러시아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한강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가겠습니다. 내 두 번째 고향, 서울로.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한 러시아 남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미하일 올림. 모스크바에서 서울을 그리며 이것은 한 러시아 엔지니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서울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친절을, 희망을, 그리고 기적을. 대한민국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은 세계가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